이제 됐어. 성재와 수빈이 헤어졌다는 소식에 고성이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만세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남편 진석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수빈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성재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돈만 아는 진석은 무일푼 이상철의 언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 입장에서는 수빈과 성재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순간이 없습니다. 우진이 일도 끝났고 성재 일까지 해결됐으니 이제 영나 혼사만 성사시키면 되는 거야. 하하호호. 성희는 너무 좋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의 병실을 찾은 성희는 이미 퇴원 수속을 마치고 사라진 아들의 텅 빈 병상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내가 우진이를 빼내서 숨긴 거지. 아무리 다그쳐도 시치미를 떼는 은호에게서 더 이상 받아낼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개인 탐정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나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영나는 관심조차 없다는 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내 집 앞까지 찾아온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성희에게 탐정 따위를 고용해서 우진을 찾아내 미국으로 다시 보내려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때 나를 보육원에 맡기고 사망 처리까지 했잖아요. 난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 이식을 해준 것도 내 친구 우진이니까 살린 거예요. 하지만 우진이가 퇴원 후에도 당신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지은호가 성희의 집까지 찾아온 것은 우진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아들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성재는 순식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였어. 그 쓰레기 부부가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거야. 은호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본부장님, 성희는 예상치 못하게 들통이 난 상황을 수습할 길이 없어 말을 잃었습니다. 박성재는 은호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희는 제발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때가 되면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재는 이미 돈으로 은호의 간을 사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성희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버지 박진석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나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섰습니다. 영나의 아버지 설득 2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재벌집 처자에 단아하고 고상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버리기로 작정한 영나였습니다. 엄마 성희가 만들어 놓은 바비 인형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뽀글거리는 파마에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웹툰 작가를 하겠다고? 엄마가 화가로 등단시키고 좋은 혼처까지 내 앞길을 닦아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해. 당장 작업실부터 폐쇄하고 내일부터 나가지 마.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대드는 영나의 모습에 박진석은 경악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나의 복숭아 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여보. 성희의 외마디 외침이 집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설득 2단계는 험난한 고행길이었습니다. 밤새 영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지만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귓전에는 우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나야,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 그래, 나도 오빠처럼 내 삶을 살아야 할 때를 맞이한 거야. 무엇보다도 지은호 언니의 단호한 한마디가 영나에게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 너랑 우진이랑 왜 이렇게 바보같이 컸니? 영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난생 처음 맞아 화끈거리는 뺨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아버지에게 새엄마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에게 한 행동이 너무나 사악해서 아버지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혼할 때부터 함께 가족이 되었던 우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왜 숨겨야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니 우리 세 형제는 함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린 성재는 새엄마의 차가운 살얼음 같은 미소를 피해 방구석에 박혀 지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냉랭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움츠러든 채 살아가던 성재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 지혁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지혁이네 집에서 성재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소소한 대화,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사. 그것이 가정의 온기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혁이 부모님은 성재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그 따뜻함 속에서 성재는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진과 영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 갇혀 지냈던 그들. 성재가 집을 피해 지혁이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진과 영나는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바로 그때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성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의 말썽꾸러기 역할을 하는 동안 우진과 영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었네. 성재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은 내내 미국에서 최고 학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휩쓸었습니다.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화가로 만들어져 재벌가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는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엄마 성희의 치밀한 계산 아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진이가 아픈 사실을 숨긴 이유도 이제 알겠어. 성재는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우진이의 병은 그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온 아들의 모습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점수를 깎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엄마는 친아들 우진이를 회사 후계자로 삼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나가 웹툰 작가로 등단하는 건 단연코 불가능하지.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재벌 집안에서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환영하겠습니까? 그것은 새엄마가 그려놓은 완벽한 그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탈이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란이었습니다. 성재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영나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진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새엄마를 처단하기 전에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재는 지난번 회사에서 아버지가 어지러움으로 휘청거리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책상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던 모습. 아버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재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수빈이와 만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어느새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성재는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꼴이면서 어떻게 수빈이를 불러다가 몰아세우실 수 있는 거죠? 성재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허세와 지위로 찍어 누르려는 싸구려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요. 예전의 자신이라면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수빈이를 만나면서 배운 인내심이었고 진정한 사랑이 가르쳐준 성숙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영나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영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진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재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을 먼저 해보고 자신의 뜻을 펼쳐봐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한 후에도 당당하게 자기 뜻을 펼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나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듣자 하니 성재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나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억압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빈과 헤어진 아들의 모습이 딱했습니다. 성재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동시에 대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진석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영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성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새엄마 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성재의 말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우진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성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부산에서 자신의 뜻대로 삶을 펼쳐갈 수 있게 연락을 끊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성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처분을 받으시든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 손에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오랜 세월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형제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며칠 후 성희는 진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진석이 가장 분노한 것은 가족관계를 숨긴 일도 우진이의 병을 감춘 일도 아니었습니다. 비자금과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성희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진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소. 진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자린고비로 소문난 그였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 일궈온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아내가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업가 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철저했고 냉정했습니다. 결국 성희는 소송에서 패했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성희의 뒷모습을 보며 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자수성가 사업가 박진석은 부귀영화만을 쫓았던 삶의 태도 때문에 결국 사악한 고성희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진석은 아들 성재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석은 변했습니다. 영나에게 시간을 주었고 영나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웹툰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부산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슈즈홀 그룹의 박성재 회장은 이상철의 막내딸 수빈과 행복한 결혼으로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진석은 며느리 수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용서해주게.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부산에서, 영나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리고 성재는 수빈과 함께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